군산의 골목은 좁았습니다. 1987년 가을, 그 골목 끝에 서 있는 집은 노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대문 옆 우편함에는 한성도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창문에는 분홍색 커튼이 걸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저 조금 낡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사는 8살 한미정에게 이 집은 감옥이었습니다. 미정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깨우기 전에 스스로 눈을 떴습니다.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정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우니? 어머니 강명숙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국어 시간에 동시 배워요. 그래, 잘 들어야 한다.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성도는 아침에 말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기침을 했고 그 소리가 나면 미정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짧았습니다. 미정은 혼자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무리지어 웃으며 갔지만 미정은 그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자리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미정, 숙제 다 했어?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미정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틀린 곳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역시 미정이는 착하고 성실하구나. 착하고 성실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미정은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미정은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오래요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정이 언제 오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집에 빨리 가야 했습니다. 늦으면 아버지가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미정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 숨을 죽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방에 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숙제해. 명숙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미정은 대답 없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숙제를 하는 동안에도 귀는 현관 쪽을 향했습니다. 열쇠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신발을 벗는 소리, 현관문을 닫는 소리.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필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성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명숙이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곧 차릴게요. 응. 성도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공책만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국어 시간에 동시 배우고 산수 시험 봤어요. 시험 잘 봤어? 네. 몇 점? 100점이요. 성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100점이 당연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 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정은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놓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미정아, 방 정리는 했니? 성도가 물었습니다. 네. 책상 위는? 깨끗해요. 가서 다시 확인해봐.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가서 책상을 봤습니다. 이미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연필을 다시 정리하고 공책을 가지런히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 했어요. 앉아. 미정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 시간이었습니다. 명숙이 일어나 그릇을 모았습니다. 미정도 따라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정아. 명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응? 아빠 기분 안 좋으실 때는 말 걸지 마. 알아요. 알면서 왜 자꾸 실수하니?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뭔가 잘못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미정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이불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화책이었습니다. 공주가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주는 성에 갇혀 있었고 왕자가 구하러 왔습니다. 미정은 그 장면에서 책을 덮었습니다. 현실에는 왕자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미정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회의에서 또 지적받았어요. 알아. 부장이 뭐래요? 내일이니까 신경 꺼.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정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성도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어머니의 작은 비명. 미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이불을 조금 걷어냈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침대에서 내려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깨진 컵이 있었습니다. 물이 흥건했습니다. 미정은 부엌으로 가서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소리 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깨진 조각을 주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베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했습니다. 모든 것을 치운 후 미정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미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내일일 수도 1년 후일 수도 평생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미정은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차렸습니다. 미정아,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네. 현관문을 나서면서 미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란 페인트가 벗겨진 집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미정은 교실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체육복으로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한미정, 왜 안 나가? 체육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배가 아파요. 또?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건실 가 있어. 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보건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교복 안쪽 팔뚝에 멍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가 잡은 자리였습니다. 갈아입으면 들킬 거야. 미정은 소매를 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역사교사 방윤주가 들어왔습니다. 윤주는 미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미정아, 여기서 뭐 해? 화장실이요. 체육 시간 아니니? 배 아파서요. 윤주는 미정을 가만히 봤습니다. 미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보건실 갈까?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윤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선생님 연구실로 잠깐 올래? 차 한 잔 마시자.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네. 연구실은 좁았습니다. 책이 가득했고 창문 옆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윤주는 보리차를 따라 미정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 미정은 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주는 그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네. 요즘 힘든 일 있니?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빨리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 윤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은 괜찮니? 그 질문에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윤주는 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정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선생님, 저 교실 가야 해요. 미정아. 윤주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는 않았습니다. 힘들면 말해도 돼. 선생님이 들어줄게.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래. 괜찮으면 됐어. 윤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지를 꺼내 뭔가 적었습니다. 이거 선생님 연락처야. 언제든 연락해. 밤에도 괜찮아. 미정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도 돼요? 응, 가.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선생님.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윤주는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6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는 척했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미정아. 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역사 시간에 조선시대 배웠어요. 그래. 시험은 언제야? 다음 주요. 잘 봐야 한다. 네. 성도는 방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연필을 놓았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너무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미정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미정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실수하면 어떡해. 명숙이 달려왔습니다. 미정은 쪼그리고 앉아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성도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조심성이 없어. 죄송해요. 일어나.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성도는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손 내밀어봐. 미정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가져와. 명숙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성도는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거칠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네. 성도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미정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창고 아래 상처가 쑤셨습니다. 명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왜 맨날 실수해?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아빠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니까. 미정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남아 바닥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미정는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미정아. 윤주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연구실로 올래? 아이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실에는 또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주는 미정 앞에 앉았습니다. 밥 안 먹었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윤주는 서랍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미정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미정는 빵을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네? 손 어떻게 다쳤어? 미정는 반창고를 본 손을 감췄습니다. 그릇 깨져서요. 집에서? 네. 윤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때리시니? 미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정아. 윤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생님은 너를 믿어. 내가 하는 말을 다 믿을 거야. 미정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도와줄 수 없어.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돼. 내가 준비되면 그때 말해줘. 미정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주는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미정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널 지켜줄게. 약속해. 그 말에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윤주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미정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윤주는 미정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윤주는 미정에게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날짜를 꼭 적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가 다쳤는지 다 적어. 왜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 미정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정는 일기를 썼습니다. 1987년 10월 15일. 아빠가 팔을 잡았다. 멍이 들었다. 1987년 10월 18일. 그릇을 떨어뜨렸다. 엄마가 소리쳤다.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다. 1987년 10월 20일. 학교에서 윤주 선생님이 빵을 줬다. 맛있었다.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윤주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상담실과 연락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보호기관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 조심스럽게 해야 해. 윤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윤주는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이거 봐. 윤주는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법률 관련 책이었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야. 부모라도 아이를 때리면 안 돼. 미정는 책을 봤습니다. 글자들이 어려웠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 와. 그리고 조사를 해. 그럼 아빠가 화내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안전해지는 게 더 중요해. 미정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그럴 거야. 당연해. 윤주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옆에 있을 거야. 혼자 아니야. 미정는 윤주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생각해봐. 천천히. 네. 미정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신고하면 달라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는 일기를 썼습니다. 1987년 10월 25일. 윤주 선생님이 신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무섭다. 하지만 선생님 말대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 미정는 연필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빛이 들어올까? 미정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일기를 썼습니다. 날짜와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일기장은 이제 반쯤 찼습니다. 1988년 5월 3일. 아빠가 또 팔을 잡았다. 이번엔 오른팔이다. 1988년 5월 7일.
엄마가 내 잘못이라고 했다. 뭐가 내 잘못인지 모르겠다. 윤주는 일기장을 복사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경찰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어. 윤주는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준비요? 널 안전하게 만들 준비. 미정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워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너도 알지? 네. 윤주는 미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생님이 함께 있을게. 약속했잖아.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월 12일 오후 4시였습니다. 미정는 학교에서 윤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교실이 아니라 상담실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녕, 미정아. 나는 김복지사라고 해. 중년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 제 이야기요? 응.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정는 윤주를 봤습니다. 윤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미정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때려요. 어디를 때리니? 팔이요. 가끔 다리도요. 엄마는 안 때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김복지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용기 내줘서 고마워.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그 말에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미정는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갔고 아버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미정 학생 계시나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미정는 숨이 멎었습니다.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김복지사와 윤주가 있었습니다. 미정아. 윤주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선생님 여기 있어. 미정는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거실에 5명이 앉았습니다. 경찰관 1명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1명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는 장 보러 가셨어요. 아빠는 회사에 계세요. 그래. 잠시 기다려보자. 경찰관은 무전기로 뭔가 말했습니다. 미정는 윤주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무서워? 네. 괜찮아.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경찰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으로 왔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무슨 학대가? 따님이 진술했습니다. 명숙은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아, 내가 뭘 말한 거야?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김복지사가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명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과가 굴러갔습니다. 1시간 후 성도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거실을 보고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앉으시죠. 성도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따님을 때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따님은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교육을 위해 훈육한 적은 있지만 훈육과 학대는 다릅니다. 경찰관은 일기장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는 일기장을 봤습니다.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따님이 쓴 겁니다. 날짜와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미정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니?
집안을 망신시키려고. 어머니, 윤주가 명숙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아이입니다. 체면이 아니라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참견해. 선생님이니까 참견합니다. 윤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 경찰관과 김복지사가 미정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아, 옷 좀 걷어볼까? 미정은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에 멍이 있었습니다. 새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었습니다. 다리도 보자.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무릎 위쪽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김복지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죠? 그건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이제 끝날 거야. 미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따님은 임시보호 조치됩니다. 임시보호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시설로 이동합니다. 안 돼요. 미정이는 우리 딸이에요. 지금은 아이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성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명숙이 성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일기장, 연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 네. 윤주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무섭지? 네. 그래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윤주는 미정을 안았습니다. 미정은 윤주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선생님이 계속 지켜볼게. 정말요? 약속해.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미정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경찰관과 김복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미정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명숙의 눈은 붉었습니다. 잘 지내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성도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호시설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김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네. 힘들면 불러. 선생님이 옆방에 있어. 네. 복지사가 나갔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얀 이불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 온 뒤 흙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냄새다. 미정은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떴습니다. 해가 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일어났니? 김복지사였습니다. 네. 아침 먹자.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식당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이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밥이 맛있었습니다. 오후에 윤주가 찾아왔습니다. 미정아. 선생님. 미정은 달려가 윤주를 안았습니다. 잘 지냈어? 네. 다행이다. 윤주는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조사가 계속될 거야. 그리고 재판도 있을 거야. 재판이요? 응.
내 아빠가 처벌받을 수 있어. 미정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응, 맞는 거야.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라고 해서 너를 때려도 되는 건 아니야. 윤주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 그걸 잊지 마.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는 또 일기를 썼습니다. 1988년 5월 13일. 보호시설에 왔다. 무섭지 않다. 윤주 선생님이 왔다. 선생님은 나를 믿어준다. 연필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군산의 골목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미정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진심으로. 이제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미정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고 실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정아, 편하게 있어도 돼. 김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편하게 있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윤주가 찾아왔습니다. 미정아, 선생님 집에서 지낼래? 선생님 집이요? 응. 여기보다 조용할 거야. 내 방도 따로 있어. 미정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지. 선생님이 제안한 거니까.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주의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이 아니라 투룸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미정의 방이 되었습니다. 짐 풀어. 이제 여기가 내 방이야. 미정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침대, 작은 옷장.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다행이다. 윤주는 웃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살자.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네, 선생님.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주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미정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먹자. 네. 미정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미정아. 네. 편하게 먹어도 돼. 소리 내도 괜찮아.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정는 그릇을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미정는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해요. 윤주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혼나지 않아요? 왜 혼나? 실수잖아. 윤주는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미정는 그 모습을 멍하니 봤습니다. 미정아,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아. 혼나지 않아. 정말요? 정말이야.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냈고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윤주는 미정을 상담센터에 데려갔습니다. 안녕, 미정아. 나는 이지은 선생님이야. 상담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미정는 윤주를 봤습니다. 윤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미정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왜 아빠가 때렸어요? 이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의 문제야. 제가 착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충분히 착해. 미정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맨날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엄마의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에 미정는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상담은 일주일에 2번 이어졌습니다. 미정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려움을 말했고 슬픔을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들어주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걸 꼭 기억해. 네. 그리고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아.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미정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반 아이들이 미정을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맞았대. 보호시설 간 거 아니야? 미정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주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정이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해줘. 윤주는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응. 우리 같이 놀자. 미정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6월이 되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정는 법원에 가야 했습니다. 무서워? 윤주가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함께 갈게. 법정은 넓었습니다. 판사가 앞에 앉아 있었고 성도와 명숙이 피고인석에 있었습니다. 미정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피고인 한성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강명숙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성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은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윤주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미정는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친구들과 놀았고 수업도 잘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윤주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정아. 네? 요즘 어때? 좋아요. 다행이다. 윤주는 웃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뭐가? 저를 도와줘서요. 믿어줘서요. 윤주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선생님은 내 편이야. 미정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미정는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이지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아, 많이 나아졌어. 정말요? 응. 처음보다 훨씬 밝아졌어. 미정는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 냈으니까. 미정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너는 이제 자유야. 자유. 그 단어가 미정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미정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윤주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정아, 밖에 나갈래? 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밭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응?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윤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 네. 무섭지 않아요. 윤주는 미정을 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정말. 미정는 윤주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는 일기를 썼습니다. 1988년 12월 20일. 오늘 눈이 왔다. 윤주 선생님이랑 산책했다. 이제 무섭지 않다. 나는 괜찮다. 연필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을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을까?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미정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2003년 봄이었습니다. 군산시장 한편에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미정 달고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23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설탕을 녹였습니다. 국자로 저으면 설탕이 금빛으로 변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딱! 틀에 박아낸 달고나가 철판에 닿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정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열쇠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딱 소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아줌마, 달고나 하나요?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와. 미정은 웃으며 달고나를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떼야 해. 천천히. 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달고나를 들고 갔습니다. 미정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미정은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강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몇몇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정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정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잘못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착하지 않아서 조심하지 않아서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때릴 권리가 없습니다.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요? 용기가 안 나요. 미정은 그 여자를 봤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 분이 저를 믿어줬어요. 선생님이었죠. 미정은 윤주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나는 너를 믿어.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 필요한 건가요? 네. 혼자서는 힘들어요.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미정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상담 전화번호가 있어요.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두려워 말고 연락하세요. 사람들이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미정은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미정은 옛집이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노란 페인트 집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놀이터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었지. 그때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으앙.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프지? 엄마가 후마이너스 해줄게. 엄마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런 엄마도 있구나.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윤주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미정아. 윤주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잘 지내? 네. 선생님은요? 나도 잘 지내. 두 사람은 가게 안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달고나를 만들어 윤주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보세요. 윤주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감사해요, 선생님. 왜? 저를 믿어줘서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윤주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선생님은 내 편이었으니까. 지금도요? 물론이지. 미정은 웃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의 편이 될 차례예요.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가의 박윤주가 되는 거지. 네. 2005년 겨울이었습니다. 미정은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났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미정의 한마디가 그들을 울렸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신고를 했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미정은 그들과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무섭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윤주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미정가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미정는 30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달고나를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니, 저 남편한테 맞아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경찰에 신고했어? 못하겠어요. 왜? 무서워요. 애들도 있고. 미정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무서웠어. 하지만 신고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 정말요? 응. 너도 할 수 있어. 여자는 울었습니다. 미정는 안아줬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혼자 아니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정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고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딱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정는 웃었습니다. 이제 이 소리가 좋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잘하고 있죠? 윤주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박윤주가 되라.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미정는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닫힌 문 뒤의 소녀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고통도 희망도 회복도. 책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얻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정는 하나하나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놀이터에 다시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미정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행복하겠지. 안전하겠지. 사랑받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미정을 지탱했습니다. 미정는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문을 열 차례야.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달고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응? 저 집에서 맞아요.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미정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미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요? 응. 내가 도와줄게. 아이는 울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믿어. 그 말이 아이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미정은 윤주를 떠올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누군가의 박윤주가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안전한 곳으로. 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달고나 가게는 여전히 장사를 합니다. 미정은 여전히 설탕을 녹이고 딱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이제 희망의 소리입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옵니다. 저도 도와주세요. 미정은 말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침묵이 깨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미정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박윤주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